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재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금 출처 조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사업단 박동식 단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대표님들에게 자기소개 간략히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피플라이프에 입사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고요. 그동안에 우리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에 대해서 많은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오늘 박동식 단장님 자리해 주셔가지고 무엇보다 굉장히 든든하고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 드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자금 출처,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왔냐, 이것이 굉장히 세간의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먼저 자금 출처의 개념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자금 출처에 대한 개념은 우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골프 회원권이라든지 고가의 승용차를 샀는데 그 산 사람이 그동안에 그 살기 위해서 자금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자기가 경영 활동을 했거나 또는 근로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증빙을 해줘야만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증빙이 없다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보고 국세청에서는 증여세를 이제 부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금 출처의 소명을 밝히지 못하면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물건을 샀을 때는 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거 당연한 건데 네. 그거 외에 자금 출처 증빙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불로소득으로 누군가로부터 그 돈을 증여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서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최대 50%까지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면 확인 대상자를 그러면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네, 국세청에 자금 출처 이제 서면 확인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 배제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동산 금액이라든지 또는 나이라든지 성별에 따라 가지고 어느 범위까지는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데요. 그 기준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든다면은 30세 남자의 경우 3억 초과인 경우에 어떤 부동산을 이제 구입을 할 경우에 그 돈에 대해서 어디서 났는지에 대해서 자금 출처 증빙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야죠. 네. 30세 미만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재산의 가액이 3억 이상. 네. 그런 또 기준이 있군요. 네네. 그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금액과 나이에 따라 가지고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선정 대상자 배제 기준을 확인을 하고 어떤 그런 취득 행위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렇군요. 네네. 자금 출처 조사도 그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가 하느냐 아니면 지방청이 하느냐 이런 또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네. 예. 자금 출처 조사 대상 금액에 따라서 네. 만약에 조사 금액이 30억이 넘게 되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직접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게 되면은 조사가 굉장히 강도가 높고 네. 기간도 길고 아주 정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이게 증빙이 안 된 경우에는 엄청난 그 증여세 탈루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방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30억 이상이면 지방청이 굉장히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들어가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네. PCI라고 저는 얼핏 알고 있는데 네네. PCI를 또 활용한다고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네, PC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요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국세청에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중에 PCI 시스템은 소위 말해서 P가 프라프리티, 그 다음에 C가 컨섬션, 그 다음에 이제 I가 인컴의 약자거든요. 네네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연간 2억 원에 대해서 전 가족이 그 카드라든지 기타 등록을 써서 소비를 했는데
이 사람의 기본 소득은 뭐 이제 아파트 한 채 있는 거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인데 그건 본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득은 안 나오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은 연간 신고한 소득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억 원에 대해서 소비를 했기 때문에 1억 5천은 자금 출처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억 5천에 대해서 자금 출처 증빙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업자였다면 사업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엄청 적게 했기 때문에 소득세 탈루가 될 것이고 네. 만약에 이 소비를 한 사람이 미성년자라 그러면은 자기가 돈 번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없기 때문에 그 1억 5천에 대해서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걸로 보고 그 돈에 대해서 자금 출처를 대라는 얘기죠. 만약에 못 되게 되면 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증여 추정을 당해서 증여세를 부과받게 되는 거죠. 그럼 네. PCI 분석을 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하는 네, 것입니까? PCI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을 중심으로 하되 네. 그 본인의 직계, 좀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다 합산해가지고 그 PCI 시스템에서 그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요즘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확실한 대응 방안부터 또 용어 설명까지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정리할게요. 스타사업단의 박동식 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